안녕하세요. 강승입니다. 자, 수능 특강 강의 들어오셨는데요. 자, 우리 수능 특강 윤리에서 지금 마련한 강의는 심화 강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한테 좀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요. 지금 선생님이 구성한 이번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이 동양 사상과 한국 사상을 다 소화를 하셔야 들을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11월 수능에서 실제적으로 만나게 될 20문제 중에서요. 이런 동양 사상과 한국 윤리를 마무리하고 나면 한 40%에서 5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험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 받고 싶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힘들어도 지금 조금만 더 해 놓읍시다. 자, 지금 이론 정리랑 그리고 문제 적용에 훈련하는 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 놓게 되면 아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때 조금 더 힘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믿고 한번 선생님과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들은요. 우선 주제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 필수 자료 내용 있죠?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주제별로 엮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엮일 수 있는 다른 사상들까지 가져와서 정리해보고 새로운 문제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구상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는 무엇보다 집중력이 필요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마음 한번 가다듬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얘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별로 가는데 오늘의 주제는 인성론이에요. 인간이 본성이 어떠한가 하는 인성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예상이 되시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맹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다 보면 맹자와 동시대에 논적을 이루었던 고자의 이론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필수 자료 선생님과 함께 보실까요? 자, 보시면 교재 그쪽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필수 자료 중에서 답원이 있어요. 이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 비해서 다 자료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래 선생님이 이걸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이 설명 바로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한번 깔아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오늘 할 주제가 인성론이라고 했는데요.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자, 선생님,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그러면 공자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준비했는데요. 자, 공자의 제자 자공이 말하기로는 나의 스승께서는 성이나 또 천도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지 않으셨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즉, 공자 시대에는 인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맹자에 이르러서 맹자 시대에는 인성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요. 맹자의 고자 상편에 맹자의 제자가 밝히기를요. 그 시대에 있었던 인간의 본성에 관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성론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성론의 종류 첫 번째는 당연히 성선설일 거고 두 번째 성악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맹자의 고자 상편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선도 없고 불선한 것도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참고해서 알아만 주세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성선악 혼설이 있고요. 다음 성삼품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요. 선과 악이 혼재해 있다는 얘기예요. 선과 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다만 이 중에서 선성을 키우느냐 아니면 악성을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선악 혼설이고요.
성삼품설은 인간의 본성이 상, 중, 하의 세 가지의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상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하기만 하고 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악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화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삼품설입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인성론에 관해서 맹자 때부터 상당히 다양하게 논의가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두 가지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죠.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인데요.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자세히 해보려고 했을 때, 특히 방금 보여드렸던 교재 9쪽의 지문을 해석해 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요 정도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인과 의의 문제입니다. 육아에서 최상의 덕으로 삼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와 따로 떼어서 대립해서 말하거나 혹은 의와 또다시 붙여서 말한 적은 없었는데 이것이 역시나 맹자 때부터 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게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맹자가 육아사상에서 갖는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맹자는 그 당시 육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인 외에 의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시킴으로써 인과 의 두 가지를 합쳐서 제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의라는 것이 인간한테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성선설이라는 이론일 것이고요. 그 인을 구현시키는 정치로서 얘기하고 싶은 게 왕도 정치론일 거예요. 그래서 맹자에게서 상당히 중요한 게 인과 의인데요. 이 인과 의를 생각하시면서 지문에 적용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서 이 얘기 꺼냈는데요.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친애의 감정으로 한번 해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 혹은 도리의 의미에서 해석을 해보시면은 우리 답원 읽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의 베이스를 깔아드렸으니까 요거 적용시켜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답원 지문으로 다시 갈게요. 고자가 얘기하는 부분을 보니까 쭉 여러분들 다 읽었을 테니까 선생님 포인트만 잡아보도록 하죠. 이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의는 바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에도 쭉 읽다 보면은 맹자는 인도 안에 있고 의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을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릴까요? 외우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이제 긴 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잡을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고자가 든 예가 첫 번째가 나의 아우를 사랑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나의 아우를 사랑함은 내 마음 안에서 기쁨이 일어서 그런 것이다. 때문에 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친애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성질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함에 관해서는 단순히 내가 나의 인척에 관해서 친애 감정을 갖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어른 대우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재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의라하고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어른을 어른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어른이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님 해석은 이거예요. 여기서는요, 내 외부에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존재, 그 존재의 사실이 나이가 많다.
즉, 내 외부에 있는 요소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그렇게 대우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친해와 같은 내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자 입장이 돼요. 여기다가 또 하나의 설명이 들어가죠. 흰 것. 쓸 흰 것으로 대함에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내가 흰 것을 흰 것으로 여기는 것 역시도 내 외부에 대상의 존재가 희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내 안에 들어가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요소다. 그래서 내재적이고 자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소와는 달리 이런 것들은 내 외부에 있는 존재의 사실, 외부적 요소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맹자가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요. 맹자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늙은 말을 나이 많게 여기는 거랑 어른을 어른답게 대우해 주는 것이 같은 차원이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어른을 대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공경함이라고 하는 도리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차원의 것들은 단순히 이러한 존재의 사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나이 많음을 나이 많음으로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 많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이 많음으로 대우해주는 좀 같은 얘기가 되는데 그러한 도리의 문제다. 그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 나도 다른 나라 사람도 불고기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마음의 요소다. 즉, 이 얘기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마땅한 일을 하려는 마음이 모든 행위자, 모든 사람들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른 다음으로 대접해 주는 것조차도 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맹자의 생각에서는 여기 밑에다 쓸게요. 맹자의 생각에서는 인도 안에 있지만 의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인내, 의내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입장이 달라서 고자 상편에 논의를 하는 부분이 실려서 나온 건데요. 그걸 지문에 와서 잠깐 보면 그렇죠. 이는 안에 있고 의는 밖에 있는데 어른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희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외부에 있는 존재가 그러한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그 성질이 내 안에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맹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른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당위의 문제죠. 도리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도리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불고기 좋아하듯 내 마음 안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도 안에, 의도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그 성선설과 성무선학설의 구도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졌겠지만은요. 그 논의의 핵심 자체는 성선설과 성무선학설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길을 잃지 말고요. 방향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지문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지문은 자 지우개 찾아 쓸게요. 다음 지문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얘기는요. 버들과 버들로 만든 그릇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맹자도 역시 그것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쉽게 정리하면 이 얘기죠. 버들로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고자 입장에서는 버들로 그릇 만드는 건 그 중간 과정에서 장인,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그릇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외부적인 노력, 외부적인 어떤 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이 인간의 그것을 인간의 본성에다 적용시켜 보면 마치 버들 자체에 그릇의 성질이 있었던 건 아닌 것처럼 인간에게도 선이라는 성질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맹자가 반박하기로는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버드나무로 그릇을 만들려고 했을 때 버들 자체에 휘어짐의 성질이 없다면 그릇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휘어짐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휘어져서 그릇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인간의 본성에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유지, 보존, 확충해주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서 역시 선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가번의 지문이고요. 두 번째 나번 지문 가보도록 할까요? 나번 지문에서는 이제 여울물에 대비를 하고 있죠. 이 여울물에 그 비유했을 때는 물의 흐름이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동으로 터지면 동으로 가고 서로 터지면 서로 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그렇다. 반면에 이게 고자 입장이고요. 맹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아래의 구분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본성도 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순자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순자는 성악설인데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필수 자료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에서는 불인 인지신부터 시작해서 맹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맹자가 사단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에게 사덕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나번을 볼게요. 나번에서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인간의 본성은 악한데 타고나면서부터 이익을 갖고 있고부터 쭉 시작해서 어느 부분을 보면 될까요? 사람이 성을 따르고 감정에 순응한다면 반드시 악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를 통한 교도가 있은 후에야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중시하는 것이 바로 화성기위예요. 자, 선생님이 본 강의 설명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위를 인위, 작위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 이 위가 뜻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 이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변화하는 단계를 4가지로 설명해요. 성, 정, 려, 위.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본성을 말합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밖의 사물과 만나게 되면은 나에게 감정이 일어나요. 밖의 사물을 만나서 나한테 생겨나게 되는 감정. 그렇다면 여라는 것은 뭐냐? 감정이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이 려의 단계예요. 그럼 위의 단계는 뭐냐? 고민한다 그랬죠. 선택을 했어요. 선택이 끝난 후에, 결정한 후에 내가 이것을 행동하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 위의 단계예요. 그래서 순자가 강조하는 단계는 원래 생리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 흐르기 쉽지만 그것을 행동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 선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만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라는 얘기를, 순자에 있어서 위라는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주제까지 다루어질진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순자 입장에서는 당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운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좀 다스려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면에서도
위를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주제가 예라는 주제인데 순자에 있어서 예인데 이거는 선생님 다음 강의에 또 순자 예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성론에 관해서 맹자, 고자, 순자 얘기하는 거 지문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잘 알아두어야 된다. 그런 말도 보면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맹자, 순자, 거기다가 선생님은 한비자까지 넣어서 공부하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자. 그리고 또 하나 넣을 사람 정약용.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그 문제를 주제별로 한번 예측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본성 가지고 얘기하고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다 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과 차이점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고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자와 정약용에서의 공통점을 이러한 구도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시간이 잠깐만 언급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순자와 한비자의 공통점을 얘기하면 당연히 성악설을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순자와 한비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본성론뿐만 아니라 통치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왜 순자 같은 경우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그 도덕사회를 구현하는 게 목표인 반면에 한비자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면요. 걔를 이용하고 조종해야 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갈게요. 맹자와 순자 같은 사람은 어떤 점에서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을까? 본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면 통치에도 적용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간다? 도덕사회를 구현하고 싶은 거. 이게 공통점이에요.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체크한 건 선생님 보고 할게요. 자, 맹자와 순자가 있고 고자가 있다. 그럼 어떤 점이 보일까요?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면에서 다르죠. 그래서 고자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가닥에서 알아둬야 될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에요. 그래서 정약용의 인성론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잘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약용의 구도를 여러분들이 꼭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자, 인간의 본성을 기호로 설명하고 자조지권을 통해서 선을 좋아하는 그 기호를 살려서 선을 행동할지 안 할지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자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심화돼서 문제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맹자가 얘기하고 있는 사단과 사덕에 대한 해석을 성리학에서 하는 방법과 정약용이 하는 방법을 또 하나의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게 새로운 구도예요. 근데 요거는 정약용 주제는 선생님도 따로 떼어놨거든요. 그때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를 저 혼자 정리하는 건 이 정도로 알려드리고요. 문제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 푸는 건 아니고 이것을 주의해야 될 점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교육청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 요거 가져온 이유는요. 본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물에 비유해서 하는 문제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여기서 고자라는 거, 을은 맹자라는 걸 당연히 여러분들 잘 찾아내셔야죠. 잘 찾아냈을 거고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유의할 사항은 여기에 홉스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문제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악설에 분명히 홉스가 들어가 있긴 한데 문제에 홉스가 활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교육적 문제는 홉스의 얘기가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 정답은 3번인데 여러분들 요거 잘 체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인성에 대한 두 사상과 견해다. 비교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버드나무에 비유해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둘 다 교육청 문제로서는 고자와 맹자의 인성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물, 그리고 버드나무로 그릇 만드는 비유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점검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선지에서는 네 가지 중에 고르는 게 되잖아요. 지금 정답은 기역과 디귿은 맞아요. 그런데 니은과 리을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욕망은 선악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성은 선과 악 어느 한편으로 규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조심히 봐야 돼요. 욕망은 선악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성무선악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무선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이 리을이 틀린 경우는 인성의 인의의 단서가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맹자만 해당돼서 그렇죠. 여러분들 윤리 문제 풀 때 한 문장 있으면 쉼표 앞에 있는 얘기랑 뒤에 있는 얘기랑 한 덩어리로 보지 말고 떨어뜨려서 따로따로 세심하게 분석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잘 봐두시고요. 그럼 세 번째 문제를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어요. 한번 봅시다. 평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볼게요. 가불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의 인간 본성에 관한 입장으로 옳은 것은 발문에서 이미 줄 건 다 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고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자적인 것이다. 인, 내, 의, 외의 입장이고, 을의 얘기는 맹자 입장으로서 인, 내, 의, 내 둘 다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해석하는 거는 지금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요 두 가지 확인을 하면서 자,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생득적으로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 성악이죠. 이 지문 자체에서는 성악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인간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고유한 선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고자에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갈까요? 개개인의 선택을 중시하느냐, 본성의 확충을 중시하느냐, 요게 관건인데 맞는 조합이죠. 고자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선택해야 되고 환경이 중요하고 교육도 받아야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거고요. 을 같은 경우는 유지, 보존, 확충을 해줘야만 선한 본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3번이 정답인데 중요한 맥락이에요.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과 구별되는 부분을 인성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맹자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선한 본성, 그 단서들을 동물과 따로 구별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성선설을 주장했겠죠. 5번을 보면 교육에 의해 인간이 의를 지니게 된다고 본다라고 하면은요. 교육에 의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틀린 게 맹자 같은 경우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고 그걸 유지, 보존, 확충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문제 정답 3번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고 선생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6번 선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 보세요. 맹자가 고자를 어떻게 비판할까요? 성선설을 가진 맹자는 성묵선악설의 고자를 뭐라고 비판할까 해서 여러분들 지금 5번 그 선지 내에서 이미 힌트가 주어졌긴 했는데 고자 같은 경우는 식욕과 성욕이 인간의 본성, 타고난 그 자체가 성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선을 얘기하고 싶은 맹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언급을 하는 고자의 얘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논변을 벌이고 있겠죠. 그래서 맹자 입장에서는 고자에게 인간의 고유한 속성, 그 물론 선이겠죠. 무시한다라고 비판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건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어찌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할 거예요. 그런 선지 하나 넣는 거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또 하나 생각해 본 게요. 자, 여기 밑에다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 정리할 때 이제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다 된 다음에 키워드가 암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드린 점을 요걸 얘기를 드리면 선택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확충, 유지, 보존, 그리고 변화. 인간의 본성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당연히 순자.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시켜야 된다. 맹자. 선택해야 된다. 정약용이나 고자에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오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앞, 뒤를 잘못 연결시켜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 인성론에 관해서는 절대 틀릴 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예요. 자, 역시 평가 문제고 발문 고대 중국 사상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견해. 아까도 말했지만 줄 건 다 준 거야, 이 정도면. 그리고 갑과 을과 병을 봐요. 선생님이 이 문제 가져온 이유는 두 사람 구도가 아니라 이제 세 사람으로 확대가 된 거지. 갑을 보면 수업에서 배웠죠. 맹자라는 거 답 나오고 을은 고자라는 거 나왔어. 그럼 병을 봅시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서로 싸우고 빼앗고 하여 양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걸 보면서 순자에게서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기도 하고요. 이게 단순히 성악설을 얘기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뒤에 숨은 얘기까지 생각하면서 이 지문을 공부하는 게 낫겠죠. 어떻게? 그 성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싸우고 빼앗고 양보가 없지만 그 성을 화성기위라는 노력을 통해서 바꿔줘야만 한다라고 강조한다라는 점에서 병의 지문이 순자로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인간의 본성에 인의의 덕이 본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맹자일 거고. 2번 인간 자신의 선택과 환경에 의해서 선악이 결정된다고 파악된다. 고자. 그리고 3번 병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예법을 통해서 교화될 수 있다고 본다. 교화, 예법, 악하지만. 순자 맞죠? 그러면 4번 갑니다. 갑과 을은 무의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게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왜 지금 선지 다 보고 있냐면 5번 선지 보시라고. 5번 볼게요. 갑을병은 모두 인간이 선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것도 맞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중요해, 선생님 봤을 때. 왜요? 여러분들 단순히 차이점 찾는 거 말고 공통점 찾는 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해요. 봐요. 맹자도 고자도 순자도 인간의 본성이 선하냐 결정 안 되어 있느냐 악하냐 인성론 자체는 상당히 상이하죠.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서 공통점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모두가 인간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면 노력해라. 노력 필요하다. 라고 할 거야. 왜? 맹자 같은 경우는 또 반복이다. 인간의 선한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이라는 말을 정말 끊임없이 써요. 우리 문제에서. 그리고 고자 같은 경우는 선택해야 되잖아. 그리고 교육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순자는 변화시켜야 될 거고. 이 모든 것에 다 노력이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5번과 같은 선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만 이 문제를 제대로 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요건 다른 문제에도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5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은 가상으로 구성한 동양윤리 사상가들의 대화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고요. 선생님 이 문제 가져온 이유는 왜? 지금 5사람의 구도로 넓혀졌어요. 2사람, 3사람, 5사람까지 와서 이제 가져왔는데 사람의 본성은 인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에게서 생각하는 마음 모두 이다. 효제라고 하는 것이 인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해석을 가능하다면 공자라는 거 나오죠. 1번 사덕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 사단 얘기 나왔으니까 맹자. 됐죠? 어린아이가 엄마 찾는 이유는 배고파서 그럽니다. 인간의 본성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 욕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성악설까지만 되면
이게 순자일까 한비자일까 헷갈리죠? 그럼 더 봐요. 물을 한번 보세요. 인간은 관상 깨를 부르려고만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당근과 채찍으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고 조정하는 거죠. 당근과 채찍은 뭐야? 상과 벌. 얘는 확실히 한비자예요. 순자 맞는 거죠. 성악설이라는 두 사람을 여기다가 넣은 것은 여러분들 지문 자체에서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이 얘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으로 가볼게요. 인이라고 하는 건 고유한 게 아니다. 고자. 나왔어. 그럼 이 5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바르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 인정하고 있지 않다. 당연히 아니죠. 내면적 도덕성. 알죠? 틀렸어요. 그럼 2번. 을은 선의 실현 가능성을 외적 도덕 규범에서 찾고 있다. 틀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3번. 병은 을에 대해 왜 악한 사람이 존재하느라고 비판할 수 있다. 자, 요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정은 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아는 양지가 있다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 양지를 얘기하는 사람은 맹자죠. 그리고 5번을 가시면 무는 갑에 비해 양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 보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유학에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역시나 문제는 여러분들 잘 풀어봤을 거고 6번 선지를 하나 추가해요. 요거까지도 이해가 가능하신지 한번 보세요. 6번에서는 순자랑 한비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문 자체가 순자와 한비자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지만 두 사람 간의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순자가 한비자를 비판했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선생님이 선지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순자가 한비자를 봤을 때는요. 인간의 도덕적 가능성, 이건 다른 말로 바꿔도 될 거예요. 도덕적 가능성을 무시하고 있다. 혹은 간과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이용하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통치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고 싶은 거죠.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비자가 이 점을 간과하고 통치의 기술만 얘기하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 점도 선지로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봐주세요. 자, 6번 보면은 발문에서는 그다지 단서 안 줘요.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선생님이 이제 분석한 결과로는 이 두 가지가요. 인성론을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통치의 주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게다가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알아맞히는 것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자세히 볼게요. 성인은 군주의 권위를 세워서 사람들을 통치하고 예의를 밝혀 그들을 교화하며 법도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스리고 형벌을 무겁게 하여 그들을 금하며 천하를 모두 안정되고 질서 있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선에 합할 수 있게 하였다. 라는 문장인데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막 동양윤리 정리한 친구들은요. 동그라미를 친 부분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한비자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그 동그라미 부분이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것은 세모 부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걸 잃지 않는 친구들은 순자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살짝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지문이에요. 어디로 길을 잡느냐. 더 중요한 건 세모예요. 을로 갑니다. 무릇 천하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인정에 따라야 된다. 인정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상과 벌을 쓸 수 있어. 그것을 씀으로 해서 금령을 세울 수 있고 치도가 갖추어진다. 상과 벌을 쓰니까 당연히 한비자죠. 물론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 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한비자니까 얘가 순자겠구나 헷갈렸던 친구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 넣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각도로 훈련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도 생각해 보고 이거 하나만도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내는 것 자체에 이 출제자들은 어떠한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라는 건 같은 출발점이야.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에 의거해서 법이나 상벌을 쓸 수 있어요. 가능해. 여기 지금 순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꼬린 지점은 선으로 교화되는 거야. 도덕인 거죠. 이건 순자야.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은 틀리는 거고. 그럼 반면에 그 한비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성악설의 출발점은 같아. 하지만 이 사람은 예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법과 상벌을 통해서 효율적인 통치를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두 사람이 걸려들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지만 꼬린 지점이 완전히 달라.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고 이걸 얼마든지 변형해서 문제를 또 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잘 낚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와 한비자의 구도가 지금 중요하게 제시가 되는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 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술의 핵심으로 지금 술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한비자라는 거 알 거야. 그럼 2번 볼까요? 갑은 도덕의 실현을 통치의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내가 지금 말했죠. 통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최종 꼬린 지점이야. 그건 누구라고? 순자가. 그쵸? 그럼 3번 갑니다. 통치 수단으로서 권력보다 도덕을 중시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권력. 그렇죠. 이걸 더 중시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4번으로 갑니다. 성정을 선하게 변화시켜 통치해야 된다. 선하게 변화시키고 싶은 건 지금 순자 입장이야. 5번으로 갑니다. 효율적인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한비자 입장인데 작은 규모의 국가는 소국가민해서 도가를 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뒤 잘라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는요. 그 순자와 한비자라고 하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점 자체가 난이도를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성론 그리고 이것을 통치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래서 주제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인데 자,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인데 서로 비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라고 보면 갑은 고자, 을은 맹자. 병이 지금 새로운 구도야. 누구? 묵자. 요것 때문에 이 문제를 골라왔어요. 우리가 아까 인성론 얘기할 때 정약용까지 넣었는데 묵자는 안 넣었었죠. 그런데 출제자들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것든지 집어넣어서 문제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묵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무선악설, 성악설인데 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비판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게 정답이 3번이거든요. 3번인데 동물과 인간의 본성적 차이를 모르고 있다. 바르게 연결된 거.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그쵸?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맹자가 고자에게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을 선주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맹자랑 고자의 구도였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맹자랑 이 문제에 묵자가 나왔으니까 묵자의 구도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지. 그래서 요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6번 하고 볼래요? 맹자가 묵가를 비판할 때는 어떤 점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유가의 테두리 안에서 묵자를 비판할 때는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걸려들더라고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유가의 입장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사랑을 중시하고요. 묵가의 입장에서는 겸해라고 하는 사랑을 중시하잖아요. 이는 어때요? 좀비 친소의 구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별애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묵자는 그 차별을 싫어해요. 평등을 지향하죠. 그래서 겸애예요. 그래서 내 가정, 내 나라 사랑하듯이 남의 가정이나 남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죠.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묵자에게 맹자가 가할 수 있는 비판은 인륜을 무시한다는 점이에요. 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부모님 아프시고 친구 부모님이 아파요. 누구한테 먼저 갈래요?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륜이라는 거지. 그런데 묵자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아버지 아프시고 친구 아버지 아프실 때 내가 친구 아버지한테 먼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아버지, 내 친구는 우리 아버지한테 온다라는 논리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는 구별과 그 구별로 인한 점진적인 확대 논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륜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사랑을 예로 잡았을 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잡으면은 그거는 바로 예와 악에 대한 관점이에요. 묵자는 교리를 중시하죠. 반면에 유가 입장에서는 예와 악을 중시해요. 그래서 역에서는 묵자가 이들을 비판하는 입장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들이 묵자를 비판하는 입장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유가의 입장에서 묵가를 비판하자면 어때요?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형식이나 절차를 너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묵자의 입장에서 유가의 입장을 비판하는 선지로 만들자면 너희들은 사치와 소비와 낭비의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묵자라는 얘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맨날 이 구도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런 요소까지 쓸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제시해 들어봤으니까 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요거 이해 잘 되셨나요? 선생님 빼놓은 부분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교육청 문제인데 요것도 뭔가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까 선생님 가져왔겠죠? 갑과 을의 공통된 인간관으로 옳은 것은 공통된 인간관. 아까 강조했던 공통점 찾기. 공통점 찾기가 여러분들한테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갑 볼게요. 뭐예요, 이것은? 인의예지라고 하는 명칭은 그것을 뭐 한 뒤에? 행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사람을 사랑한 뒤에 그것을 인이라고 하지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는 인이라고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는 정약용의 얘기죠. 정약용 수업할 땐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정약용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는 기호예요. 그 기호만 가지고 있다고 얘가 도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자율적인 권리를 발휘해서요. 선을 선택해서 얘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얘가 도덕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지문이에요. 그렇죠? 을을 보면 사람의 성은 동과 서로 구분 안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과 악으로 구분 안 되어 있다. 고자. 그래서 정약용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고 이 둘의 구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공통된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본성은 식욕과 성욕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 고지하죠. 그러면 정약용은 어떻게 말해요? 선을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본성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다 뭐였다고요? 성선악 혼설이라고 말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공통점 안 돼요. 3번 가요. 본성에는 인의의 덕이 없다. 그러면 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정답이라는 거 알겠어요? 선을 좋아하는 기호만 있는 거고 선도 악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면 공통점 자체는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 덧붙여 볼게. 정약용이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라고? 인의의 덕은 요걸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야. 정약용을 가지고 문제를 따로 떼어서 한 문제를 만들고 싶을 때. 그래서 정약용이 강조하는 건 요거. 4번 한번 가볼게요.
누구나 성인의 성품을 지니고 태어난다라고 하면 성선설의 입장이니까 둘 다 틀린 거죠. 5번 갑니다. 인간은 본래 순수한 자연의 덕, 그러면 도가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정약용의 단독 문제로도 출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정약용이 생각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도덕성 자체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고자가 말하고 있는 선도 악도 아니다와는 같지 않아요. 어떻게? 선을 좋아하는 기호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호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정약용에 관한 심화 수업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4단과 4덕에 관해서 주자, 성리학이 해석하는 부분과 지금 정약용이 해석하는 얘기가 다르게 돼요. 이거는 단서로 설명하는 거, 단시로 설명하는 얘기가 있는데 역시 정약용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이 부분은 그때로 예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로 치면 8문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점수를 좌우한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문제 통해서 출제 방향,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점에서 잘 걸릴 수 있는지 꼭 한번 파악해보고 내가 개념을 잘못 세워놓은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선생님 이 점들을 반복해서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 좀 더 길을 잘 잡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1등급으로 같이 갑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